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아이폰 13 프로 카메라 파워업이 이번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디카로 계속 사진 찍었고, 대학교 때도 사진학회에서 사진학회장을 했었고, 군대에서도 사진 찍고 카메라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인데, 이번에 진짜 파워업된 센서가 굉장히 와닿고, 카메라라는 말이 정말 어색하지 않은 그런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카메라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3 시리즈의 카메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꿀팁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보정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 터치해서 위로 올리면 아래쪽에 추가 기능들이 나오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요 노출 슬라이더 값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더 밝은 경향으로 만들 수 있고 어두운 경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밝게 해서 딱 화사한 느낌으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적인 거는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요 노출 보정 슬라이더, 특히나 셀카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노출 보정을 올려서 톤업 시켜서 찍거나 분위기 있게 이렇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잘 어우러지도록 노출 보정 슬라이더 꼭꼭 활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측광 모드의 이해입니다. 측광? 뭐지? 하실 텐데, 내 의도는 나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카메라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고쳐줘야 돼요. 요 약간 검은 톤의 책상인데 여기서 물건을 이렇게 찍어도 되지만 제가 원하는 것보다 다소 밝게 나옵니다. 측광이 밝게 되고 있어요. 요렇게 노출 슬라이더를 줄이니까 훨씬 느낌이 살고 보기 좋아지는데, 밝은 빛을 받고 있는 요 지점을 이렇게 터치하면 밝기가 바뀌죠. 그래서 찍게 되면 그냥 찍은 사진은 이렇게 앙동면 마크가 생겼지만, 이제 이렇게 터치해서 찍은 사진은 뭔가 점으로 바뀌었죠. 측광을 내가 원하는 그 스팟 기준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스팟 측광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게 그 부분에 초점을 잡는 기능도 있지만, 그 부분을 기준으로 빛을 재주는 스팟 측광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빛의 느낌을 잘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터치를 한 다음에 찍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터치한 다음에 위아래로 올리면 이렇게 노출 보정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찍으면 되죠. 꾹 누르고 있으면 노출과 초점이 고정되기 때문에 움직여도 밝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초점 거리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구도만 이렇게 바꿔서 찍어야겠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때도 이건 굉장히 유용한 테크닉인데, 고정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올리거나 내려도 요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노출 고정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꼭꼭 쓰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센서, 특히 프로 모델 센서가 대폭 커졌기 때문에 화질 정말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기는 불편함들이 있는 게, 요 센서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최소 초점 거리가 멀어져요. 자, 이 정도 느낌으로 내가 찍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대한 센서를 가진 아이폰 13 프로로 이렇게 똑같이 하게 되면 초점이 맞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뒤에 가야 초점이 맞아요. 약간의 차이인데 이러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화질이 좋아진 만큼 이러한 부분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들이대게 되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화면이 바뀌면서 렌즈가 바뀌는 증상이 생기죠. 다가갔을 때 접사 모드를 자동으로 켜주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 아이폰 13 프로에 있는 접사 기능은 초광각 렌즈에서 관여합니다. 나는 가까이에서 물건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초광각 렌즈로 들이대면 2cm 접사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 렌즈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광각을 쓸 때 화질보다 메인 와이드 카메라를 쓸 때 화질이 더 좋기 때문에 나는 아슬아슬할 때까지 그냥 안 바뀌고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 아이폰 기본 카메라 앱은 말 그대로 프로가 아닌 일반인들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게 자동화된 컨셉이기 때문에 다른 서드파티 카메라 앱들은 자동으로 카메라를 전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거는 프로캠이라는 앱인데요, 요건 요렇게 렌즈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고, 요 광각 렌즈 상태에서 요렇게 들이대도
렌즈가 바뀌지 않죠. 기본 카메라가 아닌 앱을 쓰시면은 고화질의 카메라를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최소 초점 거리가 안 맞으면 초점이 안 맞는 건 똑같고요. 울트라 와이드로 전환하면 물론 초점이 잘 맞습니다. 초광각과 메인 와이드 카메라의 전환의 이 임계값이 조금 타이트해요. 추후에 수정을 해주거나 옵션을 하나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카메라 옵션에 가시면 여기 비디오 녹화에 카메라 잠금 옵션이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켜놓으시면요, 기본 카메라 상태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할 때도요, 다가가도 요 렌즈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요 카메라 화질을 계속 유지하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 스타일 기능, 이것도 굉장히 카메라스러운 기능이에요.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거 사면 있는 사진 색감 모드 들어 올려서 여기에 창 같은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 스타일 기능이 나오죠. 풍부한 대비, 선명하게, 따뜻하게, 차갑게, 이런 프리셋이 있는 건데 저는 풍부한 대비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콘트라스트를 강조해주는 겁니다. 진득한 느낌이 되죠. 콘트라스트가 강한 톤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을 별로 안 해도 아이폰 컬러감이 좋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풍부한 대비로 사용하면 되고, 톤을 낮추면 더 찐득한 색감이 나오고 올리면 이렇게 컨트라스트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아이폰 카메라가 너무 웜톤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따뜻함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 톤을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만들게 되면 마크가 생겼죠. 톤이 계속 이렇게 찍힐 거야 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노출 보정을 하고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게 되는 건데, 바꾼 거는 되돌리기 눌러서 재설정 누르면 원래 톤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필터랑 뭐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선명하게를 찍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 스타일과 필터가 둘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진한 컨트라스트의 사진을 이렇게 얻었는데, 말 그대로 이런 선명하게 드라마틱 같은 거는 필터기 때문에 선명하게 강도를 이렇게 줄일 수 있죠. 또는 이렇게 드라마틱 필터를 매긴다든지 만들어진 이미지 위에 덧입혀진 필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고, 이거를 복귀시킬게요. 이거를 복귀시켜도 풍부한 대비로 찍었다는 이 톤은 바뀌지 않게 됩니다. 이 이미지 프로세싱 자체를 아예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본 카메라의 경향을 바꾸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프로의 새로운 기능, 접사 기능, 진짜 가까이 들이댈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지금 잘 쓰고 있는데요. 들이대서 찍으면 지금 이 올록볼록한 재질까지 지금 선명하게 찍혔는데, 이렇게 접사는 진짜 터치하는 영역에 따라서 초점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접사를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는 앱들이 있거든요. 프로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0.5로 놓고 이 AF 버튼을 눌러서 요렇게 슬라이더를 움직이면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았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확대도 해줍니다. 터치한 다음에 이거 이렇게 제가 원하는 영역에 이렇게 포커스가 딱 맞죠? 할라이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앱이 있는데, 이 카메라 앱도 꼭 버튼 누르면 접사 모드가 돼서 조정하면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알려줘요. 포커스 맞는 범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루페 기능이 있어서 보면서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핵심 기능이죠. 시네마틱 모드. 실제로 보고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지금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완성도가 높은 기능인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인식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터치를 하면 그 사물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리뷰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찍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대상을 인식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아예 찍는 도중에 대상을 터치하세요. 찍는 도중에 대상을 터치하면 바로바로 그 대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찍을 때 내가 원하는 대상으로 포커스를 바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매끄럽게 찍을 수가 있고요. 대상을 한 번 더 누르면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구도를 바꾸고 다른 대상이 있어도 이 대상을 계속
맞춰주려고 애를 쓰게 돼요. 구도를 바꾸면서 그 대상을 추적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편집 눌렀을 때 여기 조리개값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도 이렇게 느낌을 바꿔서 볼 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조리개값 느낌 바꿔서 수정해서 보시면 좋고요. 시네마틱 버튼 누르면 이렇게 꺼져요. 괜히 쓴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땐 그냥 끄고 보면 됩니다. 이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 타임라인을 움직여보면 아래쪽에 노란색 점들이 이렇게 박혀있죠. 노란색 점들이 박혀있는데 이게 내가 터치해서 수동으로 초점을 지정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수동 추적이 꺼집니다. 터치한 내용들이 무시가 돼요. 얘가 그냥 담은 내용들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수동 초점은 마음에 드는데 미세하게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지점들이 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포인트를 터치하세요. 그러면 휴지통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우고요. 이 부분에서는 아니야 이게 좋아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상이 바뀌어요. 자동으로 추적을 재계산해 줍니다. 재생해 볼까요? 저 부분이 되면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추적을 재생성해준다.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에서 키프레임 기능을 아시는 분들이면 그 시간으로 가서 변경을 해주면 키프레임 같은 변화값이 생성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참고로 요거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파이널 컷 프로에도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모바일상에서도 가능한데 편집 관련된 내용은 또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공유를 하게 되면 그때 얘가 이걸 렌더링해서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모든 사진 데이터 공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진 데이터 요걸로 해서 내보내시면은 파일을 원본 그대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에어드랍 같은 거 하실 때 요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12 프로부터 적용됐던 프로 로우 카메라 설정의 포맷에서 이 프로 로우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 이거는 멀티 프레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 장당 약 30메가씩 합니다. 자주 쓰기는 부담스러운데 활성화해 놓으면 이제 이렇게 로우를 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 로우 상태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프로 로우를 쓸 정도면 사실 사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라이트룸을 쓰실 거고 라이트룸을 쓰시기를 추천드리는데 프로로우는 보정폭이 넓기 때문에 폰으로 찍은 느낌이 아닌 느낌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라이트룸 상에서 이 파일을 임포트한 다음에 프로필이라고 있거든요. 이 프로필을 누르면 여기 프로로우 프로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요걸로 딱 선택해 주시면 라이트룸에서 기본적으로 바로 이제 적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굉장히 선명한 디테일로 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때 이 셔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퀵테이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이 퀵테이크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으로 고정이 되고 또는 이렇게 찍다가 위로 올리면 줌을 합니다. 줌을 하죠. 줌을 하고 내리면 줌아웃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때그때 이 순간은 놓칠 수 없다 하실 때 그리고 카메라 설정에서 음량 높이기 버튼으로 고속 연사 촬영 이렇게 해주시면요 사진 찍을 때 이 버튼으로 이렇게 연사 땡길 수 있고요. 찍은 사진은 선택해서 원하는 사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잘 나온 원하는 사진만 남기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설정에 있는 설정 유지 저는 노출 조절하고 인물사진 확대 축소 요거는 해놨습니다. 킬 때마다 설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썼던 설정을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노출 슬라이더를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은 다시 켜도 계속 그 노출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눌러진 톤을 좋아하시면 노출 보정 값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쓰셔도 좋고요. 이 줌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포트레이트 느낌을 담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또 여행 가거나 밖에서 쓰긴 좋은데 실내에서 뭐 음식 사진 찍거나 할 때 이제 더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은 지금 3배 줌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매번 이거 광각 인물사진 모드로 바꾸는 게 귀찮다 그럴 때도 지금 인물사진 확대 축소를 이렇게 켜놓게 되면 다음번에 다시 켜도 광각 상태의 인물사진 모드로 바로 켜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줌이 되어서 나오지 않아요. 실내에서 난 자주 쓸 때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도 요거 써먹으면 편리합니다. 사진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검색란에다가 아이폰 치면 갑자기 밑에
카메라 아이콘이 뜨면서 해당 기종의 사진들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터치하면 그 기종에 대한 필터를 하나 적용하고 빵! 이렇게 찾으면 10S 맥스로 찍은 빵 사진만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고요. 그 해당 연도에 아이폰 XS 맥스로 찍은 사진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렇게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폰 사진 기념으로 물론 사진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재밌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